자, 그럼 우리 이제 문자열 함수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열 함수들로 해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들인데, 자, 이게 무슨 함수인지 같이 잠깐 볼게요. 레프트는 뭐냐면 특정 문자를 주고 이렇게 2라고 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문자열에서 왼쪽에서 두 개, 요거를 이렇게 뽑아내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럼 라이트, 미드가 무슨 말인지 직접 한번 해보면서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 놓고 우리 문자열 함수 시트에서 놓고 같이 해볼게요. 자, 레프트 함수가 뭐였냐면 는 레프트 한 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죠. 텍스트하고 넘버 캐릭터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이게 무슨 뜻이냐면 텍스트, 즉 코리아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넘버 캐릭터, 글자 수를 2개를 달라 이 소리예요. 한번 해보죠. 글자 수, 그러니까 코리아라는 텍스트를 갖고 와서 글자 수 2개를 주게 되면은 얘는 코리아라는 글자에서 왼쪽, 레프트 함수가 왼쪽이잖아요. 왼쪽에서 2개만 뽑아서 이렇게 내보내달라 이 소리예요. 그럼 라이트는 코리아라는 글자에서 오른쪽에서 2개 이렇게 뽑아내달라고 하면 이렇게 2A 나오겠죠. 자, 그럼 미드는 뭘까요? 미드는 문자를 중간에서 뽑아내달라는 소리인데 중간에서 뽑아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중간 어디서 뽑아낼지, 즉 스타트를 어디서 끊을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미드하고 가로 열고 보시면 자 요렇게 보이실 거예요. 스타트 텍스트, 그 다음에 스타트 넘버를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넘버 캐릭터를 요구하고 있어요. 즉 스타트 넘버를 만약에 2를 주고 스타트 넘버를 3을 주고 얘를 2를 주게 되면은 코리아라는 텍스트에서 시작 위치 세 번째에서 글자 수 2개만 뽑아내달라는 소리죠. 자, 한번 해보죠. 이렇게 주고 시작을 3을 주게 되면 KOR 세 번째 있는 글자에서 글자 수 2개 R2만 이렇게 뽑아내달라는 소리입니다. 되셨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그럼 여기 넣고 한번 해보죠. 이거는 뭐냐면 find하고 search는 각각 뭐냐면 이 특정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가 몇 번째인지 그 위치값을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엑셀이라는 문자열에서 그렇죠? 엑셀이라는 문자에서 X자를 찾아라고 해볼게요. 는 find 찾아주세요. find 텍스트는 대문자 X고요. 얘를 여기서 찾아주세요 하면은 X가 여기서 두 번째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서치도 마찬가지. 서치도 대문자 X를 여기서 찾아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두 번째 있다고 알려줍니다. 어렵지 않죠. 다만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은 find는 이걸 만약에 소문자를 찾으라고 하잖아요. 소문자 X 이렇게 찾으라고 하면은 얘는 못 찾아요. 근데 search는 소문자 X를 여기서 이렇게 찾으라고 해도 잘 찾아줍니다. 즉 find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찾아주고요. search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리플레이스 함수 볼게요. 리플레이스 함수는 뭐냐면은 자, 요렇게 돼 있거든요. 리플레이스하고 서브티도 둘 다 똑같은 건데 거의 그 하고자 하는 목적은 똑같아요. 기존에 있던 어떤 특정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를 새롭게 내가 원하는 문자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 김남이라는 고객 성명에서 가운데 있는 남을 별표로 바꿔볼게요. 이렇게요. 자, 리플레이스에서 요구하고 있는 걸 봤더니 이렇게 요구하고 있네요. 올드 텍스트, 그 다음에 스타트 넘버, 그 다음에 넘버 캐릭터, 그 다음에 뉴 텍스트 요구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같이 볼게요. 자, 올드 텍스트는 뭐냐면 기존 텍스트 김남일 가져가달라는 소리고 스타트 넘버는 뭐냐면은 그럼 이 문자에서 몇 번째부터 교체될 문자가 몇 번째부터 있는지 그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타트 넘버를 2로 주면 되겠죠. 가운데 남을 바꿀 거니까는. 그리고 넘버 캐릭터는 남자 글자 하나만 바꿀 거니까는 글자 개수는 하나잖아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뉴 텍스트는 뭐였냐면
그 남을 별표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즉 new 텍스트가 별표인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old 텍스트 스타트 넘버 2개, 글자 수 1개를 new 텍스트 어떻게 별표로 이렇게 바꿔달라고요. 되셨나요? 그럼 이제 요거를 만약에 여기 또 옆에다 놓고 해볼게요. 커마 1급 2022 실기라는 글자를 커마 1급 2024, 즉 2022를 2024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컴활 1급 4글자죠. 그럼 연도를 나타내는 2022는 5번째부터 있는 거잖아요. 5번째부터 글자 수 4개가 연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리플레이스에서 이 글자에서 시작 위치는 5개고 글자 수 4개, 이거를 2024로 2024로 바꿔달라고 이렇게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2024라고 잘 바꾸겠죠. 되셨나요? 자, 그럼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리플레이스에서 요 글자에서 2,1이라고 주고 얘를 별표라고 주면은 요렇게 잘 바꿔줍니다. 됐죠? 즉 리플레이스는 여기 문자에서, 그러니까 기존 문자에서 그 문자의 내용을 전혀 요구하고 있지 않는 거 이해되세요? 몇 번째부터 시작해서 글자 수 몇 개만 요구하고 있지 이 글자의 내용은 전혀 참조하고 있지 않다고요. 즉 얘는 이렇게 글자 수, 글자의 내용이 달라도 그냥 두 번째 글자 바꿀 거면은 이렇게 채우기 엔드로 잘 됩니다. 반면에 자, 예를 들어 요걸 옆에다 놓고 좀 복사 좀 잠깐 해볼게요. 여기다 놓고 자, 이런 글자를 이렇게 바꾼다고 해보자. 여기서 만약 그 다음 글자가 2022 커말 1급 필기 이렇게 2022란 글자를 둘 다 2024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때는 글자 수 위치를 못 바꾸는 거 맞죠? 얘는 5번째부터 있지만 얘는 4번째부터 있잖아요. 만약 이걸 똑같이 적용시킨다고 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는 리플레이스에서 여기서 스타트 넘버 5번째에서 글자 수 4개를 2024로 이렇게 바꿔달라고 가로닫고 엔터 치시게 되면 얘는 잘 바꿔주지만 이 아래에서 이걸 똑같이 적용시켜 버리면은 이렇게 중간에 있는 요 커마 1급부터가 2024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즉 요런 상황에서는 글자 수가 아니라 글자의 내용을 기반으로 값을 바꿔줘야 돼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서브티튜트인데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다가 서브티튜트에서 자 볼게요. 요거 있는 게 뭔지 보죠. 자 텍스트는 앞에 있는 텍스트일 거예요. 그 텍스트를 갖고 와서 올드 텍스트가 뭐냐면은 그 텍스트에서 교체될 대상의 내용인 거예요. 즉 올드 텍스트가 뭐냐면 2022가 되겠죠. 그쵸? 그 뉴 텍스트가 2024가 될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 문자열에서 2022란 글자를 찾아서 그 글자를 2024로 바꿔줘 해서 가로닫고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잘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리피트 함수 되게 간단해요. 리피트 함수가 뭐냐면은 문자고 숫자 좀 그 앞에 있는 문자를 숫자만큼 그냥 반복해서 출력만 해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는 리피트 한 다음에 문자를 A를 주고 얘를 3번 찍어줘 하면 그냥 3번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를 뒤에 숫자를 만약에 10번 찍어줘 하면 이렇게 10번 찍어주겠죠. 그리고 이 문자를 특수문자 넣는 방법은 미음 입력하시고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한자키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요렇게 검은색으로 바꿔주고 엔터 치게 되면은 검은색을 그냥 검은색 사각형을 10번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되었죠. 자, 근데 만약에 자, 이게 셀 서식은 셀의 주소값은 좀 잘못되어 있는데 셀 주소값을 그러니까 요 영역을 여기라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은 이 그래프 영역에다가
판매량을 100을 나눈 만큼 요거 이렇게 기호를 표시하시고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자, 이게 뭔지 볼게요. 여기다가 판매량을 100으로 나누고 이 값을 이렇게 100으로 나누면은 3.5라고 나오고 얘는 100으로 나누면 5.2, 4.8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 아까 리피트 하면서 뒤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뒤쪽에 있는 거. 뒤쪽에 있는 게 그 반복할 인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자로 쓰고 싶은 거예요. 즉 여기다가 리피트에서 여기를 이렇게 특수문자를 주게 되면은 특수문자 검은색 사각형을 이렇게 딱 주게 되면은 G3을 100으로 나눈 만큼의 값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겠죠. 그리고 이걸 채우기들로 활용해 보시면은 이렇게 그 값만큼 내보내 주겠죠. 그 값만큼 그 검은색 사각형을 반복해서 찍어서 내보내 주겠죠.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건요. 자,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퀘이션트 인트로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자, 여기 간방, 요 함수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는, 퀘이션트 인트 한 다음에, 여기다가 7하고 5를 주고 가로닫고 엔터 치시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7을 5로 나눴을 때,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잖아요. 그쵸? 그럼 이 몫 1, 이렇게 이거를 정수 형태로 내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됐죠? 이거 한 김에 퀘이션트 인트 한 김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모드는 뭐냐면 모드라는 함수인데 이건 뭐냐면 그냥 나머지 구해주는 거예요. 7을 5로 나오면 나머지가 뭐예요? 2겠죠. 그럼 2 구해주는 겁니다. 됐죠? 그럼 그 여기 프린트에 적혀있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 판매량을 100으로 나누는 나머지 그 목을 먼저 구해달라는 소리겠죠. 한번 구해볼게요. 는 퀘이션트 인트에서 이거를 100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 이렇게 3, 5, 4, 6 이렇게 잘 바뀝니다. 되었죠? 그래서 이거를 리피트 함수의 반복 인자로 요렇게 쓰고 싶은 거죠. 되셨나요? 그러다가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하나 더 쳐줍니다. 엔터 치면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자, 리피트 함수는 뒤에 숫자 뭐가 오든 간에 그 숫자 만들어줘서 그 앞에 있는 거를 이렇게 그만큼 반복해준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한 함수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로어부터 시작해서 뭐 트림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간단하니까 말로만 설명해 볼게요. 자, 로어가 뭐예요? 소문자, 어퍼가 뭐예요? 대문자, 풀어퍼가 첫 글자만 대문자 요건데 트림은 불필요한 공백을 제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한번 해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여기부터 해볼게요. 는 로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대문자를 주면은 걔는 전부 다 그를 소문자로 하나 바꿔주는 거예요. 반면에 어퍼를 해서 이렇게 주시게 되면 그냥 전부 다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고 풀어퍼는 이거를 그냥 전부 다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풀어퍼를 주시게 되면 전부 다 소문자로 되어 있어서 첫 글자는 전부 다 이렇게 대문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됐죠? 반면에 트림이 불필요한 공백을 제거해 준다고 되었잖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불필요한 공백이에요. 공백을 다 제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트림 하신 다음에 커마 1급인데 커마라고 1화 사이에 공백을 되게 많이 띄었잖아요. 클릭하시고 가로닫고 엔터 치시게 되면 얘는 사용자가 중간에 띄어쓰기를 여러 번 했나 싶어 가지고 그냥 띄어쓰기를 한 번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즉 단어와 단어를 구분만 해주는 거예요. 반면에 그 공백이 글자의 앞에나 뒤에 있으면은 그 앞에 있거나 뒤에 있는 공백은 잘못된 공백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제거를 해줘요. 즉 글자와 글자 사이의 공백은 하나만 남기지만 글자 앞 뒤에 있는 공백은 전부 다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게 트림이에요.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죠.